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장 제10판 신민법 강의 1546페이지 로마字 3번 조합의 업무 집행하겠습니다. 산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字 3번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의 업무 집행에는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이 있다. 이 중에 대외적인 것은 조합 대표 또는 조합 대리라고도 한다. 로마 숫자 1번 조합의 대내관계. 협의 업무 집행. 민법의 경우는 필요는 없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사단과 달리 각 조합원이 업무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모든 조합원이 업무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업무 집행을 맡길 수도 있다. 양가 1번에 모든 집행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반가 1번 모든 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여기 과반수는 조합원의 모든 인원수이고 출석 인원수나 출자액이 아니다. 반가 2번 이 다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즉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의 완료 전에 각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어떤 조합원이 조합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유임에 관한 681조 내지 688조를 준용한다. 그 결과 조합원은 성관주의에 뭉치고 다른 조합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민법은 그것과 별도로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다. 양가로 이번에 일부 조합원의 업무 집행자로 한 경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계약에서 일부의 조합원을 업무 집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업무 집행자가 수임일 때에는 업무 집행의 그 과반수를 결정한다. 다만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업무 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 집행에 의의가 있는 경우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업무 집행자가 있으면 다른 조합원은 통상 사무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는 있다. 방가 3번의 1과 2의 설명은 제706조 2랑 이하의 조합원의 출자액의 출자의 가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임무집행자의 선임이나 업무 집행 방법의 결정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닌 1547페이지 그 출자 가액 내지 지분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거나 업무 집행 방법을 결정하여야만 유효하다. 방금 4번에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해임당하지도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임하려면 다른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 양가로 기억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에 1인이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 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 재산을 분별하는 청산 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곧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자녀 재산 분배 청구의 다름 아니므로 같은 주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가로는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투자했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의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고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게 버린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써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에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양가로 지급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에 전혀 업무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의 유일한 재산이 배임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조합원은 배임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 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자녀 재산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제3자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한 경우 이때에는 조합과 그 제3자 사이에 순수한 위임계약이 있게 되므로 위임의 규정에 응하게 된다. 2번 조합의 대외관계,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양가별의 조합대리 조합은 법인격이 없음을 물론 단체 성조합하여 대외관계에서 조합 자신의 명의 1548페이지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항의한다. 그런데 이는 매우 번잡하여 실제에서는 대리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즉 어느 조합원이 한편으로는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제3자와 공유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합의 대외관계, 대외활동이 보통 대리 형식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대외관계를 조합대리라고도 한다. 반갑 이번에 이 대리권은 내부적인 업무집행 권한과는 관념상 별개의 것으로서 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조합계약속에 합해져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민법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업무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자가 정해진 때에는 업무집행자가 된 조합원이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는 추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조합의 구성원 이러한 약정의 전제를 증명하면 추정은 깨어진다. 한편 학설은 일부의 조합원 또는 한편 학설은 일부의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통상사무가 아닌 사항의 과반수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대리할 때에는 그 대리행위가 당연히 무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고 한다. 방금 3번에 대리에는 현명이 필요하므로 대리행위자는 모든 조합원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대리에서도 대리행위로 알 수 있으면 되므로 조합 대리에서도 상대방이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을 알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합원 전원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민법 제114조 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들이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사회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해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49페이지. 갑이 금전을 투자하면 을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눠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을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을이 이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 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무료로 공급하는 행위는 골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갑과 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제 47조 제1항에 의한 불의력 상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이 이 골재 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제 48조에 따라 그 유류 공급 계약을 본인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양가로 2번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조례. 망가로 2번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 인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 재단과 전혀 다른 만큼 그 규정은 조합의 적용 또는 유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의 소송 당사자가 능력이 없다. 통솔 판례도 같은 점이다. 그 결과 조합은 전원이 공동소송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 이것은 번거로우면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당. 망가로 2번. 조합원에 의한 소송대리. 업무집행 조합원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조합원이 재판상의 해외에 대하여도 대리권이 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금정설, 일반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부정설이 있으나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2번 타당하다. 그에 비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해진 자는 소송대리권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 좀 급하게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조합의 업무집행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